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가축 재해보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남은 파트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말, 종모, 기타 가축 부분 여기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이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말, 종모, 기타 가축 부분에서의 손해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와 협의하여 평가한 보험가액, 먼저 협의해서 평가한 보험가액을 우리는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협정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기나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이 있어요. 또는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러한 금액들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사. 가축을 기르는 축사. 어떻게 되냐? 우리 일반적인 우리 주택화재보험은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축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축사 부문에서도 위와 같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 우리는 전부 보험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비례 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우리가 부보 비율이라는 이 용어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우리 보험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용어죠. 이 부보 비율인 우리가 보험에 붙이는 비율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을 우리는 부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가입 금액, 예를 들면은 계약자가 나는 1억짜리 축사가 있는데 얘를 지금 8천만 원만 가입을 할래. 보험 가입 금액을 8천만 원으로 설정할래. 그러면은 1억짜리 대비 8천만 원, 이거는 지금 80%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 보험가액 1억짜리 1억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8천만 원, 80% 이상인 경우에 우리는 전부 보험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래 추가 내용 볼게요. 우리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 가액의 80%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랑 같거나 클 때, 두 번째는 이러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랑 같거나 클 때는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지금 이렇게 본다. 보시면 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랑 작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동일한 계약의 보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이거는 중복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죠. 앞에서도 본 내용이에요. 별표 8에 따라 계산한다 나와 있는데 앞에서 본 내용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부담금 아셔야겠죠. 축사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냐? 4가지 나옵니다. 풍수, 설, 지진. 축사에서는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계산한 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랑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너가 더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먼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화재로 인한 손해에는 그냥 50만 원이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축사의 자기부담금이죠. 다시 한번 축사는 우리가 피해를 풍수, 설,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냐 아니면 화재로 피해를 입었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풍수, 설, 지진이면은 우리가 계산한 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곱한 금액이랑 50만 원을 비교할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큰 금액, 맥스 값을 자기 부담금으로 할 거다. 다만 화재의 경우에는 우리 50만 원이랑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값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곱한 값을 자기 부담금으로 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목적물에 감가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게 기본인데요. 보험 목적물은 감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험 목적물의 경영 감가율 어떤 법을 따르냐 보자면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증대된 것이 인정된 경우에 우리는 남아있는 가치의 비율이죠. 잔가율을 볼 수 있는데요. 보온 덮개나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러한 잔가율을 최대 50%까지 그 외에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로 이 잔가율을 수정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가치죠. 이 잔가율을 수정해서 보험 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얼마나 이 보험 목적물을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냐 이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다만 특이사항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얼마 이내 6개월이란 기간 이내에 실제로 수리나 복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손해방지 의무 나옵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뭐냐?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손해방지 비용도 앞에서 살펴본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을 적용한다. 80%에 적용해서 지금 우리가 손해방지 비용도 계산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우리 앞에서 한번 요 내용 봤었죠.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이 나머지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할 거다. 이렇게 이 개념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은 내용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축 특약도 많이 붙어있죠. 이번 시간에 특약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 뭐냐? 자, 먼저 손해액의 산정 나옵니다. 이 특약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에서 손해액은 사고소의 도체 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 평균 경락 가격과 사고소의 도체의 경락 가격으로 계산한 한두 가격의 차액으로 우리는 이 손해액을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래 박스로 보시면 내용이 더 이해가 쉽겠죠. 먼저 우리 보험가액은 정상 도체의 해당 등급의 한두 가격을 보험가액으로 할 건데 손해 같은 경우는 이 정상에서 사고소의 경락 가격을 빼주면은 우리는 이 차액만큼을 손해를 봤구나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아래 보시면 한두 가격이 뭐냐? 사고 전월 전국지역 경매 평균 가격 곱하기 도체중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전전월 아니고 전월입니다. 왜 전월이라고 하냐? 우리 경락은 경매 낙찰받은 거죠.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전월이 아니고 전월을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는 위에서 정한 보험 가액이랑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보험금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정한 이 보험 가액이랑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면은
우리가 지급할 지급보험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은 20%, 자기부담 비율이 20%입니다. 이것까지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고요.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5번. 상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소도체결함 보장특약에서의 자기부담 비율은 20%다 지금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돼지는 질병위험보장특약이 대표적인 특약인데요. 세 가지 질병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TGE, 두 번째는 PED, 세 번째는 로타바이러스 이렇게만 암기해 주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아래 추가적인 내용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돼지 질병위험 보장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가 있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 여러분이 한번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가축재해보험 파트는 이렇게 편안하게 읽고 넘어가세요 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괄호치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돼지 질병위험보장에 손해액은 보통 약관 돼지 부분 손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손해액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손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고요. 이 특약, 여기에서의 특약이 바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돼지 질병 위험 보장 특약이죠. 돼지 질병 위험 보장 특약의 보험가액은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모돈 두수, 여기서 모돈은 종빈돈이죠. 종빈돈 두수에다가 2.5를 곱해주고 자돈 가격을 곱해주면은 우리는 돼지 질병위험 보장 특약의 보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 7회차까지는 기본 이론서의 자동 가격이 이유 자돈은 얼마, 포유 자돈은 얼마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규제가 개정되면서 가격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가격은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은 시험 문제에서 자동 가격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가져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왜 2.5를 곱하냐 궁금할 수 있죠. 우리 통상적으로 돼지는 1년 동안에 출산을 약 2.5회 정도 출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5를 곱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죠. 그래서 우리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의 보험가액은 모돈, 종빈돈의 두수에다가 2.5를 곱해주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자돈 가격을 곱해주면은 보험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냐?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우리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랑 200만 원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맥스 값이죠.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특약한 게 더 있죠.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이다. 먼저 이 축산휴지위험보장이 뭐냐 용어 먼저 보시자면은 축산휴지라는 거는 축산업을 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목적의 손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나 일부의 축산업 중단을 우리는 축산은 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축산휴지 손해는 뭐예요? 이러한 축산휴지로 인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사업이익이랑 보상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차감 금액을 우리는 축산휴지 손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사업이익이 뭐야 할 수 있죠. 사업이익이라는 거는 한 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빼줄 거예요. 경영비를 뺀 잔액이 사업이익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설정한 금액으로 이러한 특약으로 인해서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한 두당 평균 가격은 뭘 의미하냐 그리고 경영비는 뭘 의미하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우리는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거 구하는 공식도 잘 봐두셔야겠죠. 먼저 분모 자리는 한 두당 비육돈 100kg 기준의 평균 가격 넣어줄 거고요. 분자 자리에는 100kg 기준의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나눠주면은 우리는 이익률을 산출할 수 있고요.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익률 우리는 16.5%로 할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보상하는 손해가 뭐가 있냐,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추가로 내용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이런 숫자 위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이냐 이런 거 빈칸 채우기로 나오기 딱 좋죠.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 돼지 축산휴지위험 보장특약을 보상하지 않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축산휴지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은 우리는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종빈돈에 대해서만 아래 계산된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별도로 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공식 여러분 마찬가지로 잘 봐두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종빈돈 또 추가적으로 후보돈, 임신, 분만,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여기에서 뺀다.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빈돈이다 그러면은 보험가액 구할 때 종빈돈 곱하기 10을 곱해주고 한 두당 비육돈, 우리 100kg 기준이에요. 얘네의 평균 가격에다가 이익률을 곱한 값을 우리 종빈돈의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거는 앞에서 본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요. 우리 축산휴지위험보장이에요. 자기부담금 없어요. 우리 불가피하게 축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서 휴지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는 건데 계약자 너가 자기부담금까지 내라 하면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자기부담금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손해를 경감할 수 있을 때는 손해를 경감해라. 여기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특약 3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심사하냐. 우리 기본적인 가축 재해보험은 상법상으로 손해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보험으로 이득을 얻으면 안 되는 이득 금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지급보험금의 계산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식은 얘가 전부보험이냐 초과보험이냐 또는 일부보험이냐 또는 중복보험이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랑 같이 여러 번 살펴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넘길게요. 여러분은 한번 꼼꼼하게 이거 배웠었지 이렇게 복습하면서 이 내용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기부담금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 각각의 축종별로 각각의 품목별로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자기부담금은 왜 계약자한테 내게 해야 되냐? 그 내용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계약자, 너도 일정 금액을 부담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가 중요하죠. 우리 가축 재해보험에서 소, 돼지, 종무, 가금, 기타 가축의 자기부담금은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로 기본적으로 구하는데요. 그 뒤에 나온 거 특이사항 위주로 배울게요. 전폭질, 특약입니다. 전기적 장치, 폭염, 질병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한 우리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값이랑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할 거고요. 축사는 얼마였어요? 축사 중에서 손해가 풍수설, 지진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랑 50만 원을 비교했었죠. 그래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냐? 말은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했다. 그래서 말의 자기부담 비율은 20%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 한 번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잔존보험 가입 금액 나왔었죠. 우리는 이 보험 가입 금액에서 손해액을 뺐어요.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손해액을 빼서 남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을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했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 가축 재해보험에서는 돼지, 가금, 기타 가축, 축사 부문에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손해 지급 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잔손 잔대기 나오죠. 잔손 잔대기 우리를 얘네를 비용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까지 많은 품목들 배우면서 요 내용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은 어떻게 심사하냐 이게 지금 6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이 보험금 지급의 면책 부책 판단 이 부분이 우리 시험 7회차에 출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 부분도 빈칸 채우기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특히 가축재해보험 이 파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유의사항 여기부터 여기도 딱 보면은 우리 괄호 문제 괄호치기 문제로 출제하기 딱 좋죠. 자 5가지 구멍 빵빵빵 뜬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해서 5점짜리 문제로 출제하기 정말 좋은 파트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이 교재 끝부분 오면은 중요하지 않구나 해가지고 내용을 거의 안 읽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제위원은 그런 포인트를 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부분도 괄호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구나 해서 여러분은 여기를 최소 10번 이상은 읽고 시험장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10번 이상 나오면은 어느 부분을 뚫어놔도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립 요건 예를 들면 이렇게 괄호칠 수 있겠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첫 번째 고의, 두 번째 기망행위 이런 거 여러분이 10번만 읽어도 충분히 이거를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꼭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10번 이상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차 이 과목 기본 이론 강의도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해서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강의를 진행하냐 우리 2차 1과목은 지금 개정된 내용 위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 강의 진행할 건데 2차 1과목부터 다시 우리 2025년도 11회차 시험 대비로 개정된 부분 위주로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제 출제가 될 것 같은 문제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나올 것 같은 문제 제가 이렇게 문제 골고루 만들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문제 위주로 제가 여러분께 문제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길고 긴 기본 이론 강의 따라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시험을 위해서 조금 더 화이팅 하면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